오늘 데일리안이에요. 데일리안 2025년도 1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 될 거 신속 판단 촉구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국민들은 제발 탄핵이니 뭐 갖다가 구속시키고 이런 짓 그만 좀 하고 안정된 정부를 원해요. 뭐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일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은 자꾸 대통령 찍고 까불지 말고 정부에 잘 협조하고, 민주당 놈들은 더 이상 추경호 구속시키고 국민의힘당의 중요한 요직 인물들을 전부 다 정치복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정치판에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국민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29일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국민의힘 추경호 외치며 사법부 압박, 적반하장, 정치 형태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간결 이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슨 누가 내란당이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비싼 기업은 내란이 아니라고 헌법 원로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없어요. 내란 저지르려면 일단 탱커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뭐 불을 지르거나 막 총탈 쏴서 사망자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없잖아요. 백승하 원내대변인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인 내란 청산과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누가 갖다가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죽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 171석을 가지고 171석을 가면 한번 뿌리를 내려다보죠. 민주당은 202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누구죠? 사무총장하고 같이 비밀폰으로 대화를 2022년도 선거 때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부재자 투표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돼 있었는데 그거 뚜껑을 여니까 민주당에 다 낙선됐던 민주당 의원들이 50명이나 줄 무대기로 당선된 거예요. 이래서 지금 171석과 7석이라는 표 차이가 난 겁니다. 50석이 그리 가버린 거죠. 이미 민주당이 떨어졌던 국회의원 50명의 명단이 다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알고 있어요. 50명이 이쪽에 주면은 120석이 국민의 민주당이고 157석이 바로 국민의힘당이 표구했죠. 이것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31명이라는 거대 171석 가지고 맘대로 법을 맘대로 자기 상권 분립인 나라를 전부 파괴를 해버리고 거대 입법이 그 사법을 가지고 장악하고 행정을 맘대로 주무르면서 그 131명이라는 중보 요직의 장관급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할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국무총리라든지 이 정부 요인을 하나도 끼질 않고 그냥 매우 가볍게 그 민주당을 갖다 좀 혼 좀 내주려고 소수 인원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준비도 없이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 국무총리 한덕수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서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
12월 3일에서야 그때서야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다른 행자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호출하니까 가서 그거 사실을 듣고 나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만류 통보를 받고 나서 절대 안 됩니다 만류를 하고 당일날 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내란 뭐 협조죄로 다 집어넣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12월 3일날 통보를 받고 대통령실 오라니까 가서 그 말을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모든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날 비상겸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서로 그 대화가 없다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당일날. 근데 그 나머지 통보받은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구속시키고 뭐 통보도 받지도 않았던 국회의원들까지도 전부 내란당이라고 집어넣는 거. 이건 공산당들이나 할 짓이지. 이거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원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규정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서 너무 지쳐 있어요. 이제 조용히 살자. 조용히. 이재명이가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가는 좀 안정을 시키자. 더 이상 뭐 또 이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재명 재판에 나와라 뭐 또 잘라내고 탄핵시키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지 그만하란 거예요. 우리 국민이 49%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60%를 갖다 지지를 했으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그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이 정치보고 하는 거 좀 그만둬라. 사법부 옥죄이면서 대법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78년 동안 내려온 검찰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낯설고 전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여야가 자기들 패싸움을 하고 이렇게 기득권 잡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에서 죽어나갔어요. 젊은 애들이 다. 이건 이 정치인들의 여야 정치인들이 패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기업은 무너지고 계약했던 것들이 전부 네 나라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키는데 안 되겠다. 전부 계약했던 것이 다 취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국회에 달려가서 제발 지금 기업에 계약했던 것들이 전부 취소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탄핵 좀 그만해달라. 기업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기업을 해서 정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기득권 싸움에. 대통령 비상겸과 이 나라가 30일을 줄탄핵으로 국정 내란을 저지른 놈 민주당 놈들과 같이 이 나라가 이렇게 무죄무상태로 흘러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사방에서 이게 죽어서 화장당하고 이런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왜 그러면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이 뭘로 싸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가 12건의 범죄에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건 무효가 되는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이 그러니까는 김문수가 100% 자기 11%하고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 말도 안 한 한덕수가 34% 지지율을 하면은 45%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41%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단일화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단일화하겠다. 뭐 이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한테 주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어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피서공 박탈되면 대법원의 김희대 하고 이 12명의 판사들이 유죄를 판결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바로 선고를 내려버렸으면 우리나라는 김문수가 대통령 될 뻔했어요. 김문수를 대통령에 세웠으면 지금 트럼프와 한미 관세라든지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이 김문수가 이 정도로 잘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국민의힘당은 밀었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은 잘했다. 지금 상당히 난제가 쌓여있는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연임을 해도 좋겠다. 그럼 나라를 많이 갖다가 성장시키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고민은 뭐냐? 이재명이를 60%까지 지지를 해주고 49%로 당선된 대통령 60%까지 지지를 해준 것은 이재명을 갖다 지지하지 않았던 중립들이 전부 이재명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갖다 퇴치시킨다 뭐 한다 이렇게 뒤져와 뿔 짓거리를 하니까, 그리고 사법을 가지고 독재 쓰고 법을 없애버리고 지금 이맛대로 하니까 이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돌아간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명을 잃고 젊은 애들이, 우리 또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런 상태면 이제 좀 나라 좀 안정시키고, 국민의힘당도 이미 헌법 84조가 시행이 되는데 뭐하게 대통령 자꾸 흠집냅니까? 국제사회 가서. 그리고 또 나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우리나라 5년은 너무 짧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를 잘 살렸다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나는 장기 집권했다 봐요. 17년의 장기 집권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잘 탄탄하게 해놨다. 박정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군사 쿠데타로 일으킨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장기 집권이 그 플랜이 그대로 한 사람이 자꾸 길게 늘어가서 우리나라가 이 단단하게 경제가 구축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문재인 정부도 쓸만하면은 갖다가 5년 만기 되면은 새로 만난 이 인도 수상이라든지 뭐 미테랑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오랜 정치 정상들을 하고 만나면 새로 처음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맨날 몇 개월마다 바뀌고 뭐 2, 3년 만에 바뀌고 이 짓을 하니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뭘 짤 수가 없다. 다음 타자 와서 다 망쳐버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남북 문제가 부드럽고 좋아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른 부분은 잘했지만 남북 문제는 엉망을 쳐놨잖아요. 다 갖다 망가뜨려 놔서 다시 나라의 불안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플랜을 있으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은 끌고 가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다. 김문수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킨다라니까, 이건 국민은 41%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을 해산을 시킨다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정청래라든지 추미애가 이 국민의힘당 거대 여당 가지고 민주당 173석을 가지고 107석을 무시하고 짓밟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독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사법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대법원장 뭐 다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그렇지만 이 강화문에 가서 또다시 국민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물러가라 이러면은 국익에 이재명이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안정시켜야 되는데 물러가라 하면 이 나라 꼴이 또다시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은 죽어나가고 기업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안정되고 이 나라가 되는데 이 원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원인은 민주당한테 있다. 민주당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문제다. 전부 정치보복 하자고 우려나요. 전부 갖다가 추경호 국민의 전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여기고, 추경호 담배 권성동이 권영세 나경원이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그냥 빠짐없이 다 갖다 끌어다가 체포하고 해체시켜버린다잖아요. 누가 뽑은 정치인인데 지들이 뭔데 해체를 시킵니까? 오늘 백승화 원내대표는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 시대정신인 내란 척상과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법부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내라는 민주당이 131명을 국정의 주요 요직을 전부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줄탄핵을 시킨 다음에 줄기각이 됐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무고한 사람을 탄핵질 해가지고 현재에서 이 사람은 탄핵될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시키니까 다시 재탄핵 시키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 조건이에요. 저들이 정치보복을 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뭐 감사위원장 뭐 법무장관 뭐 쓸만한 31명의 주요 요직 인사들을 전부 줄탄핵시켜서 국정 내란을 일으켜서 정부가 마비된 상태였잖아요. 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상계엄 원인은 지금 민주당이 제공했어요. 내란은 국정 내란은 민주당이 했는데 지금 뭐예요? 비상계엄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요인들을 하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몇몇의 군대 자기 아는 동기들하고 몇 사람만 모여서 하고 12월 3일 날 통보만 했어요. 부르다가 국무총리까지 불러서 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놀라서 자빠지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다른 장관도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 견해를 좀 들어보자. 12월 3일 날 그 말이 터졌는데 뭘 이 사람을 싸다가 무엇을 만들었니 어쩌니 너희들이 동조했는지 그런 소리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것이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저들이 똑똑하다고 백승환 원내대표는 추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 누가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국민들은 탄핵 좀 그만하라 했잖아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 내란천성과 내란이라는 것은요.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학자들 원로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과 관계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면서 내란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들이 뭔데 멍청한 놈들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전부 국민의힘당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갖다 다 구속시키고 다 범법자를 만들고 이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반대당 야당을 다 없애버리고 뭘로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가겠네요. 이 여야가 서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잘못된 걸 지적함으로써 서로 건강한 상태로 서로 여야가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공격하고 해서 바로잡아주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야당이 없어버리면은 지멋대로 뭘 하겠어요. 독재하고 공산당 하겠다는 소리지. 앞서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협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탄핵시키니 뭐니 할 때 우리 국민이 딱 봤을 때는 이재명 전 후보가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 이름이 자꾸 거론되면 국익에 좋지 않으니까 나 될 수 있다 알라라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자 된 거예요. 그때 이 후보가 그 5개 그 공직자 선거 위반법에 대해서 그것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나는 2심이 잘못했다.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이 12명을 해서 2명은 무죄라 했고 10명이 유죄를 한데 원인의 행위가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렸다면은 우리는 김문수가 이 어려운 난국을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걸 노린 거죠. 김문수는. 비선거 박탈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피선거 박탈되기를 바래서 지가 그렇게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안 한 거죠. 오늘 지금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법원이 상당히 공의로운 판결을 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대통령 몰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
갔다가 뭐 광화문에서 겁박을 주고 뭐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리게끔 겁박을 줬잖아요. 뭐 교대 앞에 법원 앞에 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소신 있게 판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윤석열 그 구속 석방시킨 그 누구죠? 지기원 판사라든지 그때는 그런 거 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대 2로 이 판결을 내렸을 때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저렇게 판결했구나. 참 아직도 저런 사람이 살아있구나.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민주당에서 자기들하고 입맛에 맞지 않고 이걸 유죄로 판결했다 해서 오직 유죄 판결은 우리 국민이 볼 땐 공의로운 판결이다. 이거 잘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안 했다. 그럼 무조건 적으로 보고 무조건 범죄로 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바른 말하고 바른 판결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지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훌륭한 사람을 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청래라든지 이런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 편거리가 아니니까 전부 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공의로운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우리 국민은 그 판결은 매우 훌륭했다. 조희대가 그때 당시에 이 대표를 갖다가 피선거 박탈을 해버렸으면은 안 되죠. 이게 국민의힘당이 당권을 가져왔지만 실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당이 당권을 안 가진 거 다행스럽다. 김문수가 됐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겠나. 어떤 편으로 보면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뭐 비투성이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독재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제대로 분리가 돼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모든 징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온다는 거 이거 버터가 삼법 분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행정이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거죠. 검찰총장에 주어진 법은 대통령 임명한 법무장관이 가서 검찰총장 검사들은 그것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틀린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 있거든요.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갖게 만든 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죠. 입법사법 행정에서 거대 입법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청래 입에서 법사위원장 할 때 이 판사 주제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더니 뭐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국민들 눈에는 저거 민주당 당대표 저것이 뭐 대단하냐 우리는 그렇게 봐요. 저거들이 대법관이라든지 판사들을 무시하는데 우리 국민은 정청래라든지 추미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특별검사 조은석을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거기에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전부 구속영장을 짜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가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8년이라든지 연장해서 10년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봐서는 안 되겠구나. 야당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야당을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린다는데 78년 동안 어떤 검찰을 해체시키고 마음대로 이게 사법을 휘두르는데 이건 공의가 살아있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이것들은 완전히 공산당인지 뭐냐 이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84조가 발동했는데 대통령을 잡아 흔들면서 이거 탄핵시키자 이러는데 이 나라 꼴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로 가는 걸 우리 국민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자꾸 뭐 이재명 붙들고 넘은 옛날에 윤석열한테
대통령 끌어내리자 할 때하고 똑같아요. 나라를 혼란으로 끌어들이지 말란 거예요. 지금 혼란에 끌어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돼서 다시 도약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갖다 이것을 지금 대통령을 바꿔서 윤석열 바꾸거나 무슨 뭐 한동훈을 바꾸거나 무슨 김문수를 바꾼다고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냐. 조국이를 올려놓으면은 옛날에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들 갖다 구속시키더니 정치보복 시작할 거고. 정치보복 제발 하지 마세요. 정치보복 하지 말고 지금 여야가 서로 단합해서 잘 국정 좀 이끌어 나가고 그 대통령이 됐으면 14조가 발동했으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강안에 모여서 대통령을 갖다가 하면 나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안정되고 잘하고 있는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야당 국민의힘당도 힘을 모아주고 더 이상 뭐 재판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백 원내대변인 그런데 국민의힘 정대표 촉구를 협박이라고 얘기하면 협박이지 그러면 그게. 이것들 되게 멍청해요.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행위라고 공격했다며. 맞아요. 맞아. 저급하고 비열한 행위죠. 저거들이 31명을 줄탄핵시켜서 국정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31명 탄핵한 사람을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니까 전부 사표를 냈을 거 아니에요. 30명 탄핵했던 모든 장관들이 다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네들은 민주당일 때 이 국정요원들을 31명 줄탄핵시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전부 줄사표를 내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면서 법무장관권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31명의 탄핵이 왜 무서운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장관급들이 전부 사표를 내버리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안 되니까 잡아둔 거예요. 저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 무슨 비상 자금이니 뭐니 다 이거 영수증이 없으니까 연수증이 없는 이건 전부 대통령이 장난치는 돈이다라고 다 삭감해버리고 만들어 없애버렸잖아요. 저거들이 들어오더니 그거 다 회복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쓸 때는 이거 영수증을 낼 수 없이 비밀리에 국가의 비밀이 공표할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면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하면은 로맨스다. 윤석열 저기 때는 전부 다 삭감해버려서 이건 청와대 대통령 그 비상 자금 이런 것들 다 이건 불법 자금이다. 영수증도 없다. 다 깎아버렸잖아요. 지금은 이거 다 살려놨어요. 다 더 갖다 늘려놨어요. 이건. 백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 정대표 촉구를 협박이라고 왜곡하면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행위라고 공격했다. 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추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내가 볼 때 추 의원은 상당히 고지식하고 바른 정치인이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재 정치 공작, 정치 보복, 정력 제거, 방탄은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 아닌가. 무책임한 정치 공세 일가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러진 않았죠. 이어 추 전 원내대표 범죄 혐의는 정치 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수계 윤석열의 위헌 위법 비상겸에 대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 임무를 종사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기네들이 내란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갖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 앞서서 민주당이 31명을 출탄회시켜서 국정 내란 일으킨 민주당이 먼저 처벌받아야 된다.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필요했냐? 아, 똥을 싸질렀으니까 똥을 치운 사람이 더럽냐? 싼 놈이 더러운 거지. 이 서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그 비밀폰 가지고 민주당의 특전 인사하고 서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이에요.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으로. 선거 기간에 왜 비밀폰이 필요합니까? 남한테는 알아서는 안 되는 걸 비밀폰으로 한 거예요. 그 비밀폰의 요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불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거가 딱 마무리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부재자 투표함을 뚜껑을 여니까 이미 민주당에서 전체 선거에서 떨어져 버린 국회의원이 50명이나 무대기로 당선된 거예요. 이것이 거대 민주당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오늘날 173명이 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50명이 거기 들은 거예요. 그것은 국민의힘당 표지요. 떨어진 사람이 거기서 50명이 더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171명이 30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국민의당 무시해버리고 지금들끼리 다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국정에 31명을 갖다가 무정부 상태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고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예요? 국정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민주당인 놈이란 거예요. 내가 호남 사람이고 민주당을 평생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나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해야지. 민주당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건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민주당 놈이 국정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비상계엄이 하고 50명이 부재자 투표에서 떨어진 민주당 50명이 갖다 당선돼 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무슨 내란이 많이 하고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뭐 해체는 먼저 민주당이 먼저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윤석열 꼴 되면은 탄핵시키고 이런 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정을 시키고 국민의힘당도 더 이상 갖다 찍고 까불지 마라. 강화문에 가서 자꾸 그런 식으로 또 이 대통령 탄핵시킨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당한테다가 이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무슨 나경원이 뭐 쓸만한 뭐 권영세 권성동이 무슨 뭐 장동혁이니 전부 법법자를 만들어서 전부 지들이 뭔데 해산을 시킵니까? 저그대로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까? 32명을 출탄해서 나라를 이꼬라지를 만들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만드는 놈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했습니까? 지가 한 것은 다 숨겨놓고 상대방 것만 갖다 죄를 만들면 우리 국민이 바보예요? 그 비상계엄이 왜 나왔는가?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몰고 간 이것들이 이것이 지금 원인을 제공하고 이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핵을 체포하기 위한 억지 프레임으로 말들은 잘하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자선 내려가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가지고 또 갖다가 탄핵을 시켜서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 정신이 내란 청산 방해라는 내란은 민주당이 먼저 청산해야 돼요. 국정 내란. 내란 세력의 정치 공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할 때 알지도 못했어요. 국무총리도 알지 못하고 12월 3일 날에 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2월 3일 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갖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을 내란죄에 다 뒤집어 씌우는데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데일리안 2025년도 11월 29일자 민주당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도 안 될 거. 이거 저들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내란이에요. 이건 자기들 국정 내란을 일으킨 민주당 31명 국정 내라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놔서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비상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지금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새 정부가 잘 나가도록 국민의힘당도 너무 대통령 갔다가 뭐 재판이 뭐니 헌법 84조가 발동했는데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당 해체니 뭐니 이따위 짓거리 내란 프레임 씌우지 마라. 너희들이 내란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를 잘 도와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모든 뭐 트럼프와 한미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선이라든지 무슨 또 이 전시 작전권 해소 문제라든지 많이 지금 많은 것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에 주한미군 주둔비 뭐 이런 문제들을 잘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당 해체니 뭐니 이렇게 범법자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우리 국민은 좀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해서 8년 연임도 했으면 좋겠어. 너무 5년마다 바꾼 것도 좋지 않다. 이것을 또 뒤집어서 새 사람 해놓는다고 지금보다 더 좋겠냐. 뭐 3분 59초에 뭐 이 틱톡이 뭐 그만둔다는데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또 틱톡에 손을 대가지고 막 끊고 중간에 막 사람 못 들어오게 막고 이 난리 치네요 지금. 제발 우리 국민은 이제 탄핵에 목소리 나요. 그리고 정치보복 그만 좀 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은 이 추경호 같은 아주 이런 아주 쓸만한 인물 다 갖다 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정치보복 그만하고 국민의힘당은 대통령 꼬집고 이게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 망신 시키는 나라 망신. 뭐 이재명이 이뻐서 이러겠어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추경호부터 구속시키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 갖다 놓고 국정에 열을 올려라. 정치 보복하고 지그들 당리당리에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당의 인물들 다 없애가지고 선거에 승리할 것 같아요? 이 범법자라면서 다 가둬가지고 국회의원에 못 나가게끔 장난치고 있는데 아주 속을 다 들여다봐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치한 놈들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그들이 장난치면 그 머리 꼭대기에서 다 봐요. 어느 놈이 잘못되고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윤석열이 이 저기 국정 뭐 총리하고도 무슨 이 국회의원하고도 국민의힘당하고도 서로 소통이 없어가지고 비상겸 하는 날 당일날 불러가지고 우리 내 비상겸 할 거니까 다 후다닥 놀아서 그 통보를 받은 거죠. 그날 당일날 받았는데 이 사람을 전부 내란죄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억지 아니에요? 그리고 저 한덕수 15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려 하다가 한덕수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한덕수는 그날 당일날에도 12월 3일 당일날에도 그때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또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이번 내란에 관여했다는 거 15년을 씌운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 데일리안 2025년 11월 29일자 민주당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될 거 신속 판단 촉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했습니다. 제발 좀 국가 좀 안정 좀 시키고 이대로 편안하게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너무 짧으니까 8년이든 10년 연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국민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이런 거 다 끝내고 서로 협조하면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됐든 뭐 국민의힘당이 됐든 해외 정상들과 만나려면 적어도 한 8년에서 10년이 있어야지 내가 볼 기대에 2, 3년에 탄핵시켜보러 2, 3년에 하나씩 얼굴 바뀐 거 좋은 게 없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50 후에 이거 뭐 끊어진다 하니까 이거 바꿀 준비하세요.
썬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이거 끊어줄게요.